이 채널 맨날 커피 마시면서 와,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구경만 했는데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올릴 날이 올 거라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겪은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저는 굉장히 기가 센 사람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철학관에 갔다가 사주를 봐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저더러 여자치고는 굉장히 기가 세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성격. 이런 제 성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지만 성적은 영 아니었기에 저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선생님들도 몇 분 계셨죠. 왈가다. 저래가지고 어디 대학이나 가겠어? 너 진짜 성적 신경 안 쓸래? 사람은 말만 잘하면 다가 아니야. 머리가 좋아야지 머리가. 너는 입은 살아있고 머리는 영 꽝이니 이거 참. 쌤, 저는 좋은 대학 같은 거 갈 생각 없어요. 그냥 받아만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요. 사람 살면서 성적 좋은 거 다 필요 없대요. 인성이 중요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전 머리가 안 되니까 입이라도 열심히 살아 움직여야죠. 안 그래요 쌤? 깔깔깔 숨 넘어가게 웃는 반 아이들과 얼굴이 새빨개진 채 반을 나서는 선생님.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꼭 저를 면박 주시려다가 되려 망신을 당하고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었죠. 그래도 공부를 잘 못했을 뿐 운동신경이나 언변이 좋아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성적이 좋은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공부 못해도 되고 서울대 못 가도 되니까 딱 너만큼, 아니 너 반의 반만큼이라도 성격 좀 닮아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너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그럴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난 눈치 보고 살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눈치껏. 참으면 병 생겨. 난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참고 안 살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참으면 병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화가 나도 참아버리면 나중에는 화병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에 먼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그 상대가 남편이 되었든 뭐 시어머니가 되었든 열심히 달라들 각오가 되어 있는 아주 패기 넘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은 제대로 가겠냐던 몇몇 선생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저는 다행히도 유명한 전문대의 의무행정과에 합격했어요. 애당초 4년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제가 지원했던 곳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곳이었기에 저는 절 무시하던 선생님들 앞에서 대학 합격증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가요라는 말과 함께요. 아마 그분들은 고작 전문대 가는 주제에 으스댄다며 저를 비웃었을 겁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거나 4년제 대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혼자 전문대로 갔다고 해서 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되려 거기서 고등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그 결과 저는 12년 동안의 의무교육 중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상위권을 대학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자격증도 깔끔하게 모두 땄기에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지역에서 유명한 종합병원의 원무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니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현혜쌤 괜찮겠어요? 이 병원 크기는 커도 은근히 진상 많은데 첫 취업을 왜 하필 여기로 했어요? 더 좋은 데도 많았을 텐데. 그냥 찾다 보니까 여기가 조건도 좋고 집이랑도 가까워서요. 그리고 진상 많으면 뭐 어때요? 진상은 진상인 대로 대처해 주는 거죠 뭐. 저 그런 거 잘해요. 고분고분 웃어주는 성격은 아니라서 티키타카도 가능하고요. 정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오래 버틴 사람 없던데. 현혜쌤 전에 들어왔던 사람도 얼마 안 있다가 울면서 나갔거든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 걸로 안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왜 이 병원에 들어왔냐는 물음부터 시작해서 이곳은 진상이 많은데 괜찮겠냐는 우려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정말 그런 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내 원무과에서 환자의 보호자와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분은 알고 보니 모든 곳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블랙리스트였어요. 쌤, 무슨 일이에요? 아니 글쎄, 검사 먼저 안 해줬다고 저 난리를 피우잖아. 다른 환자들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우,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몰라. 저분 우리 병원 이사장님도 알 정도로 엄청난 블랙리스트야. 왜 출입을 안 막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그분의 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깽판을 부리나 나서지 않고 일단은 잠자코 보고 싶었죠. 한참을 개가 짖는구나, 지치지도 않나 하던 찰나 제 성질을 툭 건든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분을 향해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라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을 한 것이죠. 한참 소란스럽던 병원 안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고 그 말을 들은 직원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제 화가 폭발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진짜 미쳤어요? 감히 누구 보고 애미애비 타령이야. 진짜 부모는 당신이 없어 보이는구만. 어디서 직원한테 그따위 막말을 짓거립니까? 뭐? 이런 미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누군지 알아요. 저희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신 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개쓰레기 같은 진상이신 환자 보호자분이시잖아요. 환자분께서는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침 팍팍 튀기면서 폭언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어. 야, 너 지금 말 다 했... 아니요, 저 말 다 안 끝났어요. 아마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날밤 까고도 남을걸요? 아저씨,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폭언의 영업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더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그만하시죠. 여기 애도 있는데 어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자 그 진상 보호자는 그제서야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사실 저도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받으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별일 없이 끝났고 주변에 있던 환자분들은 일제히 저에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환자 보호자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혼날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현애쌤 기 완전 센데? 다시 봤잖아. 이제 우리 병원 다시는 안 오겠네. 제발요. 눈치껏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현애쌤 덕분에 오늘 그래도 잘 넘어갔네. 고마워.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병원 밖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안경을 낀 채 순한 인상을 하고 있는 남자가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이 놀라셨죠? 저 아까 너무 멋있으셨어요. 아까라면... 그 진상 보호자분 쫓아낸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좀 멋있긴 하죠. 또 그런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뭐 할 말이라도... 초면에 이런 말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모습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휴대폰을 건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보고 실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같이 생겼는데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고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고 외모도 키도 나쁘지 않았기에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번호를 찍어주었어요. 그의 나이는 예상외로 28, 저와 2살 차이, 직업은 게임회사 개발자. 건강검진을 위해 저희 병원에 방문했다가 그 난리를 보았고 아무도 말을 못 꺼냈던 자리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모습이 적잖게 귀엽더라고요. 얼마 뒤 밤 약속을 잡았고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건넸던 그날처럼 발발 떨며 고백을 하기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답니다. 정말요? 정말 제 고백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깐요. 지금 한 4번째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저랑 만나는 게 그렇게 안 믿겨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요.
매번 차이고 까이는 게 일상이었던지라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자신감을 좀 가져요. 나도 이러고 사는데 세상에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이게 뭐람? 맨날 축 처져 있고 소심해가지곤.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어깨도 쫙 펴고. 이제부터 나랑 만나면서 하나하나 다 고쳐갑시다. 외모도 준수, 키도 적당히 크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었던 그 사람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성격이 순해도 너무너무 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푹 찌르면 살살 녹아버리는 순두부 같은 사람이었죠. 저와 반대되는 성격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곤 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점차 고쳐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불타오르는 친구들처럼 촛불을 켜놓고 사랑 노래를 부르며 프로포즈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만의 방식으로 담백하게 고백을 했죠. 그와 함께하는 미래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지요. 우리 엄마 진짜 쎄. 귀도 엄청 팔랑귀고 형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도 그렇고 괜찮겠어? 완전 귀 다 털리고 올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나도 기 센 거 하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정말 힘들지도 몰라. 그냥 단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한데 막 갑자기 힘들다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막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사서 걱정하는 게 제일 한심한 일인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일이 일어난 뒤에 그때 걱정하자.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귀면서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더욱 궁금했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거지 싶었지만 제가 누굽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깡을 가진 정현애였기에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집이 아닌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와, 근데 멀리서 실루엣을 보는데 확실히 장난이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센 편이라 어지간히 기가 센 사람은 다 느껴지는데 확실히 그가 걱정할 만했습니다. 방긋 웃는 낯으로 다가가자 형님이라는 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까딱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 분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현애라고 합니다. 둘이 만난 지 3년은 넘었다고 했는데 이제야 얼굴을 비추는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병원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야 짬을 좀 내네요. 서운하셨어요? 기분 푸세요. 우선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구두가 높아서 다리가 좀 아파 보이시는데. 어머, 구두였어? 나는 키가 하도 작아서 그냥 운동화나 단화 신는 줄. 구두를 신어도 키가 작네. 키 몇이야? 165인데요. 어머? 농담도 잘한다? 결혼하면 형님이 될 그 여자분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기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그 사이에서 절절 매고 있었고 그의 형은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으며 시모는 재미있는 서커스를 구경하듯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맞다. 대학 어디 나왔어요? 크지도 않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거 보니 좋은 곳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미래과학대 의무행정과 나왔습니다. 미래과학대? 거긴 또 어디야? 여보, 어디 있는 곳인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아, 신촌에 있는 그 변두리 전문대 말하는 거구나. 그 꼴통대학교.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못했나 보네. 보통 변두리 전문대는 정말 돌머리들만 간다고 들었는데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 나는 중서대학교 나왔거든. 알지?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그럼 알죠.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대학 나오셔서. 근데 요즘은 대학 이름보단 월급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형님? 월 얼마 받으세요? 저는 한 350에서 400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래? 생각보다 많이 받네, 동서? 나는 월 5, 600 정도 벌지. 그런데 그 일 진짜 힘들지 않나?
오만 진상들도 다 상대해야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왜 그런 일을 해? 나같이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지. 벼랑간 직업 비하부터 시작해서 학력 자랑, 플러스로 월급 자랑까지 본인을 열심히 과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년제 대학을 간 것이 부러울 정도로 제가 학력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수로 놀고 먹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결국 최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줄곧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미안해. 이래서 내가 걱정했던 거였는데 형수님이 원래 저래. 우리 엄마는 형수님 말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사람이고. 대충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던 건지 이젠 감이 잡히네. 근데 나 별로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 그래. 타격감 제로라고나 할까? 정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 내가 많이 신경 쓰여서 그래.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명절이나 가족 행사 있을 때 잠깐 마주치는 정도일 텐데 뭐. 나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았어. 제 말 한마디에 그래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단단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의 순둥함과 선함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 일에 하나하나 의미를 담거나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결국 감정 낭비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저는 우는 그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어영부영 상견례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엄마? 내가 괜히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딘가 모르게 좀 찝찝해서 그래. 세상에 제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치고 떳떳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던데. 그러게, 맞아. 형님이든 어머님께서든 본인 잘난 맛에 사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 특히 어머님이 형님을 엄청 좋아하신대. 뭐 대학도 잘 나오고 말도 잘 들어서 아끼신다나 뭐라나. 아이고, 나 원참 전문대 나온 사람들은 서러워서 그 사이에 발도 못 들이겠구나. 너 그걸 알면서도 굳이 박서방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 으이구,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도 팔자셔, 걱정도. 내가 누구야? 굳이 상대해야 할 가치를 못 느끼면 상대조차 안 하고 지켜보다가 꼭 말해야 할 부분이 있음 그때 당당하게 말하는 엄마 딸 정연애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 살 거니깐. 결혼식 당일까지 딸을 걱정하시는 엄마를 끝까지 안심시켜드리고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 그러니까 10월드는 시작되었어요. 그저 남편하고만 잘 지내면 되겠지, 시댁과는 별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아주 잘못된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의 간섭은 시작되었어요. 집은 잘 치워 놓았는지, 설거지는 하루도 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세제는 천연으로 잘 쓰고 있는지 등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쭤보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항상 대답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 없었음 어쩔 뻔했어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 현관문 앞에서 발발 떨게 만든 나쁜 며느리 만드실 뻔하셨잖아요, 오늘. 아이고 참. 내 아들 집인데 그럼 내가 일일이 너한테 허락 받고 오랴?